2024년 1월 5일 금요일 오후 6시 5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방금 퇴근해가지고 집으로 가고 있는 중에 기록을 남겨 봅니다. 내일이 이제 소환이라고 하는데 많이 추워진다 그러네요. 요 한 며칠간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일하고 날씨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뭐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날씨가 뭐 춥거나 덥거나 비가 오거나 별 관계가 없잖아요. 사무실 안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날씨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공무원 생활 할 때도 또 외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근도 했고 외근도 했고 이렇게 했는데 오토바이를 많이 타고 다녔기 때문에 비가 오면은 참 진짜 참 오토바이 한참 타고 가다가 비가 오면은 뭐 어쩔 때는 꼼짝없이 맞을 때도 있어요. 저 부산 강서는 굉장히 지역이 넓습니다. 굉장히 넓고 지금은 저게 명지 신도시가 많이 들었었죠. 명지 신도시가 많이 들었었어요. 거기 국회 도서관도 들었었고 법원도 들어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하여튼 명지 거기에 신도시가 엄청 들었었어요. 그리고 엘코 델타 시티를 해가지고 강서구 강동동 또 명지 강동동이죠. 거기에 엄청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강서 근무할 때는 제가 초창기에 근무할 때는 그런 아파트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지금 어디냐 하면은 지금 김해 공항 바로 그 옆에 있어요. 강서 수도 사업소가. 거기서 오토바이를 타고 저 가덕도까지 간단 말입니다. 가덕도까지 가면은 허허벌판입니다. 허허벌판이라 지사과학단지도 우리가 많이 갔고 녹산공단도 많이 갔고 뭐 복림동 가락동 뭐 여기도 엄청 갔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를 타고 갔기 때문에 가다 보면은 이렇게 비를 피할 데가 없어요. 전부 다 그 당시는 논이었습니다. 논하고 파밭이고 그래요. 뭐 지금도 많은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강서구 대부분이 이제 논이고 뭐 밭이고 그리고 일부는 이제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고 그랬는데 내가 일을 할 때는 아파트는 하나도 없었고 그래가지고 그냥 오토바이를 타고 쫙 가다 보면은 그냥 막 비를 맞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막 비 피할 때도 없는 것도 많이 있어요. 집이 없으니까 허벌판이니까 꼼짝없이 맞아야 된다고. 그건 그렇고 지금은 이제 하는 일이 날씨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가지고 이제 제가 빨래를 하기 때문에 우리 이제 직원들 이제 작업복을 빨아가지고 세탁을 해가지고 딱 접어가지고 새 옷을 입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직원 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비가 오면은 빨래가 안 마릅니다. 또 날씨가 추우면은 물이 얼어서 안 나와요. 물이 뭐 나와야 빨래를 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세탁기 있는 데가 이제 그 수도관이 그죠?
좀 노출이 돼 가지고 얼면 물이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날씨 추우면 굉장히 참 진짜 힘들어집니다. 힘들어져요. 비가 오면은 빨래가 잘 안 마르고, 뭐 건조기 쓸 때도 있는데 워낙 이제 그 작업복이 많을 때는 그냥 그 두꺼운 작업복은 건조기 쓰면은 좀 그 고장도 잘 나고 그래요. 여하튼 기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워진다니까 걱정입니다. 참. 다음 주 월요일 날 가가지고 날씨가 추우면 물이 얼어버리면은 일이 안 되고 참 진짜 걱정이 대사입니다 지금. 여하튼 1월 달이 좀 이렇게 좀 스무드하게 지나가야 되는데, 아직은 뭐 이제 요 한 며칠간은 날씨가 그렇게 춥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천만다행인데 더 추워지면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수도관이 이제 이렇게 얼어버리면은 샤워도 안 되고 화장실도 안 돼요. 화장실도 물에 얼어버리면 사용을 못 하고 세탁실도 안 되고 좀 그렇습니다. 그럼 뭐 내 이야기고. 요즘 거기에 지금 유튜브 쪽에 이거는 좀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데, 이동형 씨라고 있어요. 이동형 씨. 이동형 씨가 누군가 이렇게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고, 특히 이제 내 유튜브 나는 보시는 분들은 아마 허경영 총재님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보죠. 뭐 그런 분들 중에서 이동형 씨를 아시는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잘 모르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분은 정치평론가십니다. 이동형 씨라고. 전에는 그 이분이 이의제이라고 하는 그런 유튜브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내가 그 유튜브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그분이 공부를 많이 하셔요. 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재밌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동영 씨 이분이 이제 안동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재명 저분이 피습당해가지고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뻔했어요. 김경재 씨라고 있습니다. 이분도 이렇게 김경재 씨하고 천적이 박지원 국정원장 하셨던 분하고 김경재 씨하고는 천적이에요. 근데 나이가 많죠. 이분이 이제 80이 넘으신 분인데, 이분은 연세가 좀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좀 판단하시는 것이 좀 이렇게 좀 부정확한 것 같더라고. 오늘 이야기 한번 들어보니까. 하여튼 이재명 대표가 이제 정말 천만다행으로 목숨을 건진 거죠. 짜치됐으면 죽을 뻔했다고. 그것을 김경재 씨가 그렇게 잘 모르더라고요. 잘 모르고, 김경재 씨 80 넘으신 분인데, 이분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고요. 이성윤 씨라고, 이성윤 중앙지검장. 중앙지검장은 오늘 아침에 나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윤석열 전 검사 막 이렇게 막 이야기해요. 그리고 왜 윤석열 호칭을 할 때 윤석열 전 검사나 이렇게 하느냐니까, 옛날에 단종회사 보면은 세조가 단종을 죽이고 왕이 되는데, 거기에 이제 단종을 복위시키려고 하셨던 사육신이 있죠. 사육신 가운데 한 분이 성삼문인데, 성삼문은 세조보고 임금이라 안 불렀거든. 나으리라고 불렀다 하는 말이야. 네가 임마 그 사람들 눈에는 그게 정이니까 안 그래요.
네가 임마 왕이가 이 자식아. 이렇게 나간 거야. 얼마든지 조카가 말이지 나이가 어리면은 그 조금만 더 기다리면 애들은 푹푹 크니까 그 좀 기다려 가지고 그 역적을 하면 되겠느냐고. 이래 가지고 그 사람들은 거기 이제 자기가 충신이라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리라 불렀단 말이야. 그래 가지고 찢으라 그러니까 인도로 찢으라 그러니까 찢으니까 더 세게 찢으라 이제 이렇게 한 사람들이지. 그러는 이제 하늘의 섭리를 볼 때는 조금 좀 세조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왕권을 좀 더 강화시키는 거, 이것이 하늘의 섭리고, 또 충신된 입장으로 봐서는 또 그건 아니거든. 세조가 이거는 아주 불의한 놈이다, 이제 이렇게 한 거고, 다각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여튼 그래, 그 성삼문 입장으로 봐서는 이 왕이가, 네가 임마 왕이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뭐 그래 하다가 이제 뭐 죽었는데, 그 이성윤이 입장에서는 볼 때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윤석열 전 검사라 그러더라고. 왜 그러냐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같은 그 30년 동안을 같은 검사 생활을 하신 분이니까 같은 뭐 기수다 그래요. 같이 이제 기수고 쭉 검사 생활을 같이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윤석열이라고 하는 그 인간이 어떤 인간성을 가지고 어떤 사람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안다 이거지.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이 지금은 이제 법무연수원에 이제 연구위원으로 있죠. 그리고 사표를 써도 받아주지도 안 하고, 쉽게 말해서 윤석열 하고는 천적이다 말이지. 한동훈이하고 윤석열하고는 딱 천적이야. 그래서 이제 이분이 김건희 여사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관한 그런 것을 잘 알죠. 잘 알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아까 김경재 씨가 하는 말이 그 문재인 대통령 시절 때에 그 검사들이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한 의혹을 탈탈 털었는데 아무것도 놓은 게 없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4월 총선을 향한 어떤 그 악법이다. 여기에 이제 좀 찬동을 하더라고, 김경재 씨가. 그런데 그 분야에 있어서 제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이성윤 지검장이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래, 김경재 씨는 이성윤 지검장의 그 견해를 전혀 억셉트 하지는 못한 거라고. 나이가 많고 80 넘었으니까 많다고 봐야 되죠. 그 사람의 경륜은 우리가 높이 사는데 판단을 할 때는 정확하게 해야 되거든. 그래, 정결이라고. 내가 팔 정도가 그래 중요하다고. 바로 봐야 된단 말이야. 빼딱하게 보는 사람들 많아요. 내리 살다 보면은 좀 빼딱하게 봐요. 빼딱하게. 그 편견이라 그러나 모르겠는데 바로 안 봐요. 바로. 정견이 중요하다고. 정어, 바른 말을 해야 되고, 또 정명, 밥을 해가지고 이제 밥을 먹어야 이제 사람이 살잖아요. 그런데 그 밥벌이를 할 때 옳은 방법을 해서 밥을 처먹어라 이 말이야. 남한테 거짓 정보 주고 말이지, 참 더럽게 해가지고 밥을 먹지 마라 이 말이야. 추적도 더럽게 해가지고, 특히 우리나라 예산 빼먹고 이렇게 사는 놈들 말이지, 아주 그 더럽게 사는 사람들이잖아. 그런 거 그렇고, 그 이제 김경재 씨는 바로 못 보더라고. 김건희 여사가 어떤 사람인지 빼딱하게 그 탈탈 털은 게 아니거든 거기. 응? 안 그래? 그 이성윤 죽음자가 이제 그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말이 옆으로 갔는데, 그래 뭐 자작극에 대해서 자꾸 말이지. 저기 이재명 그 대표가 뭐 자작극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칼
0.1mm만 잘못 들어갔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이었는데 수호천사가 막았다 이 말이야. 하늘이 도와가지고 살은 거예요. 그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거기서 대해서 빼딱하게 보는 사람들은 잘못 보는 거라고 나는 그런 생각 들어요. 무슨 이야기 하다가 또 이렇게까지 왔는가 모르겠네. 날씨 이야기 하다가 하여튼 아이고 무슨 말을 하다가 좀 잊어버렸습니다. 무슨 말을 하지? 일정한 주제도 없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래 된 건데, 이동영 씨, 작가 이동영 씨 이야기하다가 그랬는데, 이동영 씨가 이제 안동 사람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이재명 대표도 안동 사람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가 이동영 씨는 그 이재명 대표를 엄청 이렇게 지지합니다. 민주당 골수 민주당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비해 가지고 같은 이제 정치 평론가 중에 한 분이 누구냐 하면은 작가 이동영 씨가 쓴 책이 있어요. 내가 그 도서관에서 참 빌려본 책인데, 이제 그 정치 알바인가 뭐 그런 책 제목이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정치인들 이렇게 쭉 자기 나름대로 이제 분석해 가지고 놓은 책이 있는데, 뭐 자기 나름대로 작가 이동영 씨가 이제 이 사람은 어떻고 이 사람은 어떻고 이 사람은 어떻고 이렇게 해 가지고 책을 쓰는 그런 게 있어요. 그 책을 보면은 이제 대충 이제 우리나라 정치인이 어떻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분이 그 책을 쓰신 지가 오래돼요. 그런데 그 책 보면은 그 작가 이동영 씨가 변희재를 언급해 놓은 책이 있다. 변희재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생각한다는데 대해서 이제 써놓은 게 있어요. 보니까 변희재 이 사람 언급할 가치도 없는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만 해놨더라고. 그래서 나도 이제 그 책을 보고 변희재 뭐 형편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알았거든요. 알았는데 나중에 이제 변희재 씨를 보니까 상당히 훌륭하시더라고요. 그건 그렇고 그래서 이제 변희재 씨 이동영 씨는 이재명 씨를 엄청 이렇게 쉽게 말해서 하늘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야, 이재명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고, 하여튼 쉽게 말해서 내가 허경영 총재님을 이렇게 존경하고 따르잖아. 또 그러니까 허경영 모자를 쓰고 다니지. 그렇듯이 작가 이동영 씨는 이재명 씨를 그렇게 이제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변희재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이재명 씨를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쫄보 이재명이라 그런다고. 그래서 이재명이가 싸울 줄은 모른다. 자기 같으면은 지금 윤석열하고 막 한동훈이하고 대차게 싸우겠는데, 이거 뭐야 싸울 줄도 모르고 비리비리 하고 있으니까 되길까요? 변희재 씨는 그렇다고. 싸울 줄은 모른다. 그렇게 싸울 줄 모르면 사표 쓰고 그만 나온나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해요. 쫄보라 그런다고. 쫄보 이재명이 그래요. 대차게 싸워라. 지금 현재 국민이 70%가 말이지 도저히 이거 윤석열 누구 말대로 정검사 대통령이라는 말도 붙이기도 싫다 이 말이지. 이 사람 밑에서 우리가 전부 진짜 숨쉬기가 괴로울 정도인데, 질식해가지고 죽을 지경인데, 이런 놈을 빨리 갈아채우기 위해서는 야당 대표가 옛날에 김영삼, 김대중처럼 말이죠, 대차게 싸워버려야 된단 말이야. 말을 하더라도 막 대개 한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는 못 싸우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침대 축구나 해가지고 말이지, 가만히 있으면 내년에 아니지 이제 금년 4월 달에
총선에서 이길 것 같느냐고. 그래 있다가는 임마 민주당 옛날에 민주당처럼 해체돼 버린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송영길 그 대표가 지금 구속돼가 있지만은 뭐 대통령 출마 선언하고 말이지. 차기 대통령 출마 선언하고 이렇게 하면은 송영길 대표로 중심으로 민주당이 이렇게 흡수를 할 수가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동영 씨하고는 영 틀리지. 노선이 틀리니까 작가 이동영 씨가 이제 그 변희재가 껄끄럽지.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예를 들어서 내가 허경영 총재님을 좋아한다는 게 아니고 나는 뭐 하나님으로 이렇게 따르고 있잖아요. 허경영 시대가 반드시 열린다 그러는데 어떤 놈이 말이지 허경영 뭐 예를 들어서 욕을 한다든지 그 뭐 정인태 교수처럼 말이야, 박경자식 이런 사람들 보면 내가 심하게 뭐라 하잖아요. 정인태 교수님이 훌륭하다 말이야. 내가 그리 이야기를 내가 여러 번 해봤어요. 이분은 양심이 딴 사람보다는 좀 높아요. 그래서 안타깝게 눈물도 흘릴 줄 아는 사람이고 또 박식하고 나름대로 참 전국구 국회의원을 준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거부한 사람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대단히, 그리고 허경영 총재님의 33가지 공약이 위대한 점을 이분이 아시는 분이라고.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분은 100점짜리야. 그런데 이분은 뭐냐 하면은 영적으로서는 빵점이다 말이야. 빵점. 영적으로는 빵점 같으면은, 영성이 빵점 같으면은 자기가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거든. 자기 더 양심이 더 맑아져야 되고, 더 맑아져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아, 이분이 참 신인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근데 이분은 영적으로는 빵점이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빵점인데 자기가 허경영 총재님을 판단해가지고 아주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하니까, 돈 받으면 무조건 나쁘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거든. 그게 아니란 말이야. 여기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이라는 것은 다 허경영 신인님 거예요. 창조주시니까. 이런 거는 야가 모른단 말이야. 예? 그러나 창조주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천지 사업, 이 천년왕국을 건설을 할진데 무에서 유를 만들잖아. 그러면 그 허경영 신인님을 따르는 일만이 전 도통군자들로 하여금 나를 알아보라고 소름 소리를 내신단 말이에요. 그게 2014년 15년부터 유튜브 강의를 한 거라고. 그게 우성제야단 말이야. 소름 소리가 이렇게 널리 퍼졌을 때에 전생 그 전생에부터 구도인의 길이야말로 진리야말로 나의 모든 것이다라고 이렇게 평생에 걸쳐서 그것을 첫 번째로 두고 살았던 사람들이 때가 돼가지고 모여든단 말이야. 그분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이 허경영 총재님을 반드시 한번 내가 만나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서울까지 찾아온단 말이야. 아무리 길이 멀어도 찾아오고 회원 등록하고, 이분들이 허경영 신인님을 이제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따른단 말이야. 이게 현실은 화폐 금융 시대야. 돈이 있어야 된다고. 돈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일단은 본자 섭리에 회원으로 등록함으로써 한 달에 단 2만 원, 3만 원 이렇게 내면서 이제 이렇게 화폐 경제 시대에 있어서는 돈이 없어서는 움직이지를 못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코로바도 했고, 또 하늘궁을 정식하는 데 있어서 그 축복 놓기 전이야. 축복은 언제 나왔느냐 하면은 2020년 4월 4.15 총선 이후에 축복이 나왔어요. 축복되기 전에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은 명패가 있었어. 명패. 2019년도 1월달, 나는 1월달에 했지. 2019년 1월달에 명패했다고. 2018년 11월달부터인가 그때 명패 이 말이 나왔다고. 그리고 명패 나오기 이전에는 뭐가 있었냐 하면은 하늘궁
정축하는 과정에서 땅 한 평이라도 좀 구입하면 좋겠다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전에는 클로바 하나에 100만 원이고 이런 게 있었다고. 그럴 때에 신이님이 하시는 일에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신다 하는 분이 이제 그렇게 명패도 하고, 저기 클로바도 하고, 땅도 뭐 자기 형편대로 못 하시는 분은 못 했지. 단 한 평이라도 하신 분도 있고, 이건 뭐 몇 사람 안 돼요. 하신 분이 한 320명인가 뭐 그렇다더라고. 최서진 이사한테 들어보니까 320명, 내가 지역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20명이 연락이 안 된다는 말이 있더라고. 거기 누구냐, 지금 이제 국가혁명당 대표님이 저게, 그분 이름이 누구?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허경영 총재님을 따르게 된 것은, 그분 따님이 아주 뭐 미국에서 공부도 많이 하시는 훌륭한 그 변호사님인가 그랬는데, 신병이 와가지고, 신병이라고 있어요. 그 신병이 오면은 고칠 수가 없다고. 그 돈을 엄청 많이 막 들어가지고 한 10억인가 치료비가, 신병이 왔는데 치료비가 한 10억 정도 들었는데도 고칠 수가 없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젊은 딸이 그렇게 뭐 변호사 같으면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겠느냐고, 미국에서. 그런데 그 신병이 걸려가지고 뭐 이렇게 사람이 정상적으로 생활을 못 한다고. 그걸 안 겪어본 사람은 몰라요. 그러면 천신만고 끝에 이제 그 허경영 신인님한테 한번 와봐라, 이제 이런 말이 들었겠지. 들어가지고 그분이 깨끗하게 나오니까, 이게 뭐냐고. 그래, 죽자 살자 따라가지. 지금 국가혁명당 지금 우리 허경영 총재님은 명예대표고, 지금 대표님께서 이름이 내가 알았는데 잘 모르겠네요. 그분하고 뭐, 그분이 한번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한테. 하여튼, 하여튼, 뭐, 긴 이야기는 제가 못합니다만은, 전화가 와서 이제 정보 올리고 막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리고 이제 명패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축복하는 거지. 축복도 이제 자기 성의껏 하는 거예요. 본인 한 거는 말할 것도 없고, 뭐 자기 이제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해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강연비, 하여튼간 이걸로 함으로써 이제 이렇게 신인님이 이제 신인님이 하시는 일에, 허경영 신인님이 하시는 일에 적극 동참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자기의 물질로서 표현을 하는 거라고. 부모님이 자녀한테 말이지 용돈을 준단 말이야. 주면은 착한 아이는 말이지 이 용돈을 받아가지고, 용돈 주신 분이 어머니잖아. 어머니한테, 어머니가 좋아하는 고구마를 딱 사가지고, 용돈을 자기를 위해서 안 쓰고 고구마를 딱 사가지고 이제 어머니한테, 어머니 드세요 이렇게 주면은 어머니가 얼마나 기특하게 생각하겠느냐고. 그렇다고 이제 허경영 그 총재님이 쓰신 책에 나와 있어요. 여기 허경영의 영성시대가 세계를 이제 움직인다, 그 책 보면 거기 나와 있다고. 이 천지 만물이라는 거는 창조주 허경영 신인님의 것이야. 그걸 우리가 받았단 말이야. 받았는데 신인님을 위해서 이제 쓰신다. 고구마 용돈을 받아가지고 그 고구마를 하나 드리는 거와 같다고. 그 예수가 그 십자가형을 받아가지고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 목이 말랐다고. 목이 말랐는데, 목이 말라가지고 막 쓰러지잖아. 그럴 때 이제 그 주다 베너가 그 이제 물 한 그릇을 줬단 말이야. 주니까 그날 밤에 기적이 일어났잖아. 그 문둥병이, 자기 어머니, 자기 누이 동생이 문둥병 환자가 나서 버렸거든. 물 한 그릇 주고 문둥병 환자가 났었단 말이야.
그 지금 신인님께, 허경영 신인님께 이제 하늘궁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단 명패를 한다든지 축복을 받는다든지, 또 대천사 받으면 진짜 그거 엄청나지 그거는. 그런 분은 물 한 그릇 준 거예요. 그러면은 엄청난, 뭐 자기가 바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얼마나 잘 되겠느냐고 앞으로. 이러한 세상을 이치를 저게 저 뭐야 그 정인태 교수, 뭐 박경자님이라 이런 안티들은 그걸 모른다 이 말이야 여기. 그리고 그렇게 하기까지에는 기독교의 모든 정신을 이렇게 뿌리째 뽑을 수 있는 자기 영적인 능력이 그만큼 뛰어나야 된다고. 그 전혀 그런 게 없지. 우리가 보면은 우리 책 보면 알잖아. 우리는 거기 전문가니까. 뭐 문재인 대통령 지금 평산에 있는데 이런 사람들 영적 수준 보면은 벌레와 같아요. 내가 보면 그래요. 그 뭐 듣기 싫은 사람은 듣지 마세요. 버러지와 같아요. 전직 대통령을 좀 두고 버러지를 해서 좀 표현이 좀 지나친 감도 있지만 사실이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영성이 조금이라도 밝으면은 매달 그 하늘궁에 찾아와야 돼. 허경영 신인님께 찾아와야 된다고. 김정숙 여사하고 무릎 꿇고 아련하고 축복받고 명패하고 뭐 돈도 뭐 그런 대로 있으면은 대천사도 빨리 하는 게 정상적인 그런 영성이 좀 뚫려 있으면은 그렇게 한다 이 말이야. 영성이 그 벌레와 같으니까 그렇게 안 한다고.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데 그 밑에 있는 딸려 있는 장차관들 내가 뭐라 항상 그러잖아. 국영기업체 사장들 뭐 문재인 대통령 밑에서 한 자리 한 사람들 전부 다 대가리에 똥만 찬 놈들이지 그냥.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나는 허경영 총재를 모자를 쓰고 늘 다니는데 내보고 그렇게 뭐 허경영 총재님을 욕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되게 뭐라 하잖아요. 정인태 뭐 이런 사람 보고 이 사람은 한쪽 구석으로는 아주 100점짜리인데 아주 정의롭고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사람 좋은 점도 있어요. 그런데 안 좋은 점은 뭐냐니까 자기가 영적 수준이 얼마 되지도 않아요. 빵점짜리야. 지능 수준은 뭐 100점짜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영적 수준은 빵점인데 자기가 100점짜리를 이렇게 평가하는 거 이게 잘못된 거라고. 뭐 잘못된 거예요. 내가 지적을 하잖아. 그렇게 하듯이 말이야.